안녕하십니까. 상급 배정한 차풀이 31번째입니다. 31번째요. 이야기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구스록이 붙었고요. 그 다음 옆에 우리 마루종이라고 하고 종묘종이라는 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조정을 얘기하니까 옥으로 된 호를 들고 종묘에 제례한다는 데서 옥홀종자입니다. 즉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옥으로 된 신표를 얘기하죠. 종화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에요. 즉 그런 조정을 드나들 수 있을 만한 호를 들은 것 같이 아름다운 꽃. 그러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꽃을 종화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가는 종을 닦고 의미, 뜻은 구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옥홀이다. 홀은 홀인데 나무 홀로 된 게 아니고 옥으로 된 홀이란 얘기죠. 신분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원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한 자가 아니에요. 같이 볼까요? 밭전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밭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숨수잖아요. 그런데 목숨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목숨수의 이러한 모양, 전서에서 나온 그러한 모양을 본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반이랑의 가는 굴곡의 형태예요. 밭이고 그것의 굴곡, 즉 이랑의 굴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랑주자입니다. 또는 무리주라고도 하고요. 우리 나석주 하면은요, 독립운동가인데 그럴 때 이 이랑주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범주에 속한다 할 때 주도 저 이랑주자입니다. 이랑주는요, 밭의 어떠한 그 굴곡의 형태, 그것이 목숨수로 변한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합쳐서 아하, 이건 이랑이구나 해서 이랑주가 됐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나 수나 음가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형태만을 빌려왔다는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글자 어떤 자인지 같이 볼까요? 흑토 옆에 갈준자입니다. 즉 흙이 올라가기에 높다는 데서 높을 준자죠. 이게 갈준이고요. 이게 흑토니까 흙이 올라가기에 높다, 높을 준. 이준용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손자죠. 이때 주는 높을 준자입니다. 그런데 높을 준자든 뭐 깊을 준자든 아니면 산 험할 준자든 전부 다 그 옆에 갈준이 붙어 있어요. 음가를 그 부분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험할 준자예요. 준험할 준자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매산 옆에 갈준. 이해되죠? 산이 올라가기에 준험하다, 높다 해서 높을 준, 준험할 준자예요. 우리 줄령 그러면 왠지 산이 높고 험한 고개를 줄령이라고 그래요. 고개령자니까 재령이라고도 하고 높고 험한 그러한 재를 고개를 줄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갈준만 알아도요. 음가는 전부 준이라는 것 여러분 짐작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 자 한번 같이 보죠. 이번 자도요. 갈준이 붙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물이 가도록 한 거죠. 같이 볼까요? 삼수는 물이요. 옆에는 갈준. 즉 물이 갈 수 있도록 쌓이거나 막힌 것을 치우다 또는 깊게 뚫어주다 해서 깊게 할 준 또는 치일 준자입니다. 우리 준설 그러면 물을 깊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물이나 도랑 따위를 쳐내는 것을 준설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70년대만 해도요. 저 준설 작업이 한참이었어요. 논에 물을 대려고 해도 이 또랑이 전부 흙더미로 막히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준설인데 깊게 할 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땅을 깊게 파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있네요. 같이 볼까요? 해일 옆에 갈준,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해가 올라가니까 밝다는 얘기죠. 그래서 밝을 준자입니다. 우리 권준 그러면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밝을 준은 해가 올라가니까, 해가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사방이 밝다 해서 밝을 준자입니다. 밝을 명도 있고 밝을 준도 있고 그렇지만 밝을 준은 대부분 인명에다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에다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사람 이름에 자주 쓰이는 그러한 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삼수변 옆에 슬기에, 즉 무슨 얘기냐? 물이 골짜기 깊은 구렁처럼 깊다는 데서 깊을 준자예요. 이게 원래는 구렁학자에서 슬기예자가 나왔잖아요. 즉 구렁, 즉 골짜기와 골짜기처럼 어떠한 깊은 구렁에 흐르는 물이라는 데서 이건 깊을 준이다. 우리 유일준 할 때 쓰는 자인데 현 문인화가죠. 중요한 건
준자가 깊긴 깊은데 물이 깊듯이 깊은 거죠. 삼수변이 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골짜기가 깊숙한 곳에 물이 깊이 흘러가는 걸 준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말이 가는데 훌륭한 모양을 하고 있네요. 같이 볼까요? 말마 옆에 갈준, 즉 말이 달려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데서 준마준자입니다. 우리 준재 그러면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준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준자는 말이 가는 모양이 아름답다는 데서 준마준자예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됐든 말이 됐든 일단 멋있고 볼 일이죠. 말마 대신 사람이 오면 준걸준이 되잖아요. 우리 그 사람 참 준수하다 할 때 쓰는 자니까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흙과 관계가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흙토 옆에 그칠지 머무를지, 즉 흙 위에 멈춘 듯 남은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지자입니다. 본 건물은 없어지고 흙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린 터다 해서 터지. 지대 그러면 담이나 집체 등의 지면이 터전을 잡고 있는 돌로 쌓은 부분을 지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지 그러면 절터만 남아있는 걸 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절사자, 터지자 쓰면. 이렇듯이요. 한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고 또 조립하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자가 있는지 다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자는 지초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풀과 관계가 있죠. 그 다음 갈지자가 있습니다. 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초목을 이야기하고요. 이 갈지는 원래 싹이 땅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긴 모양입니다. 풀의 싹이 흙을 뚫고 나오는 데서 지초지라는 뜻이 되었고, 지초라는 것은 화렵수의 그루터기에서 나는 버섯을 이야기합니다. 지치과에 딸린 다년생풀, 예를 들어 영지 같은 걸 얘기해요. 지우 그러면 남의 그 얼굴을 높여서 지우라고 그래요. 지초지자에 지부자를 써서요. 이 지자가 질환지교할 때 이 지초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지치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처럼 영지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되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벼화랑 시물식이랑 관계 있는 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벼화 옆에 원래는 고들직이 아니고 시물식자입니다. 시물식의 변형 형태죠. 그래서 이게 올벼직이라는 자인데 벼를 심은 그러한 데서 일찍 심은 벼다에서 일찍 심을 벼 또는 올벼다에서 올벼직자입니다. 직화 그러면 일찍 심은 벼를 직화라고 그래요. 음도 따라가고 뜻도 따라가고 형성자요. 이름과 지명의 형성자가 가장 많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곡식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벼화 옆에 귀신기처럼 생기고 이렇게 생겼죠. 즉 뭐냐, 곡식의 신인 직으로 후에 기장이라든가 피를 뜻해서 기장직, 피직이라고 하고요. 사직 그러면 흙에 지내는 신, 즉 토지의 신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곡식의 신입니다. 즉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합쳐서 우리는 사직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사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나라 또는 조정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로 쓰이죠. 나라나 조정을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극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종묘 사직을 지켜주시옵소서 할 때 이 사직이 바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죠. 이번에는 진나라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무성할 봉자입니다. 무성할 봉자에다가 볕단을 여러 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원 의미는 아무래도 벼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나라 이름으로 쓰이고 성의 뜻으로 쓰인 성진 또는 나라 이름 진자로 쓰인 거죠. 원래는 이게 벼를 곡식을 받쳐든 여러의 모양이었다가 나중에 그 벼의 이름이었다가 후에 나라 이름 성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진진 그러면 그 진나라와 진나라를 춘추 전국시대의 두 진나라를 이야기하죠. 의미적으로 보면요, 그 처음의 뜻은 어디 갔나 없고 후에 뭐 나라 이름으로 쓰였다든가 성씨로 쓰이면서 원래의 뜻은 어디 갔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성진자 그것도 원래는 벼 이름이었다가 후에 나라 이름 진 또는 성진으로 그렇게 굳어진 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이번 글자도 나라 이름 진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 이렇게 생겼죠? 이 글자는 진나라 진자인데 원래 해가 있고 이렇게 이를 지자 두 개가 합쳐진 자입니다. 즉 해가 이르면 지상이 따뜻하게 되고 만물이 자라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만든 자로 원래는 나아갈 진이었다가 나중엔 진나라 진 이렇게 쓰인 거죠. 진나라다 그러면 높은 사람께 나아가서 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아갈 진 아뢰랄 해서 진알이라고 하면 나아가서 그 뵙는 것을 진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었을 때의 뜻보다 나중에 진나라라든가 또는 성으로 쓰이면서 더 쉽게 굳어진 글자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글자인데 싶은데요. 어떤 자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불화가 붙었다는 건 곧 불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불화 옆에 흰쌀 찬자죠. 즉 무슨 얘기냐? 불빛에 흰쌀이 빛난다는 뜻이에요. 즉 불을 지피면 흰쌀이 더 찰져서 반짝반짝 빛난다는 건데 사실은 쌀이 빛나봐야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먹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흰쌀이 더 빛나 보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빛날 찬이란 자고요. 빛날란이랑 합쳐져서 찬란하다 하면 빛이 번쩍번쩍하고 환한 걸 찬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찬란한 자, 빛날 찬자를 보면 그 안에 쌀미가 들어있잖아요. 흰쌀 찬자만 알아도 이것은 찬과 그 불화에 빛나다라는 뜻이 조화로운, 합쳐진 형성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